뇌피셜이긴 하지만 왠지 창은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창은 2급 선별인원 5강으로 등장했고요. 지옥열차 근처에서는 하진성을 상대했는데 이때 하진성은 창을 천장 끝까지 날려버리면서 선별인원 치고는 꽤 괜찮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코에트로는 뺨만 살짝 때렸고요. 라크와 쿤은 가볍게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독 창만 강하게 공격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가문이 신수의 흐름을 읽어서 상대의 강함을 판단할 수 있다면 랭킹 100위권 이내에 드는 하랭커 하진성도 상대의 강함 정도는 충분히 판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유리는 창이 숨기고 있는 힘을 눈치채면서 창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진성이 판단했을 때 창을 쓰러뜨리려면 이 정도의 공격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어서 애초에 창은 선별인원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작가님이 창을 정말 죽일 거였다면 굳이 창이 반쯤 견족이었다는 설정을 만들었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고요. 창이 자유를 추구하는 캐릭터라는 컨셉을 만들었을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자유를 추구한다는 성향은 밤과 동일한 성향으로 향후 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창은 밤한테 흥미를 보여준 적이 있는 만큼 나중에 밤과 엮일 가능성이 큰 캐릭터입니다. 애초에 창은 강인한 육체를 지녔다는 것과 밤과 성향이 동일하고 2급 선별인원 5강인데 아직 보여준 게 없다는 걸 감안하면 창은 죽지 않거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창이 죽었다면 창은 쿤 안에 들어있는 연운의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의 인연을 계기로 쿤의 팀에 편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라카 곁에 있던 쫄병은 데스레이드라는 캐릭터인데요. 마지막 정거장에서 랭커 파울러를 공격하면서 랭커 정도는 혼자 상대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랭커 프록을 상대한 데스 카람빗과는 달리 하랭커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마도라코가 아무리 족밥처럼 보여도 명색의 하랭커입니다. 그런데 혼자 마도라코를 상대한다고 말한 데다가 카라카의 부하 중 유일하게 그의 곁에 있었던 걸 보면 카라카가 신뢰할 정도로 강한 것 같고요. 마도라코와 싸우는 모습을 좀 더 지켜봐야 그가 마도라코를 감당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데스레이드가 마도라코를 혼자 상대할 수 있다면 카라카의 부하들은 대략 상위 랭커에서 하위권 하랭커 정도의 실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밤이 오랜만에 역흐름 제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참고로 밤은 이 역흐름 제어를 퀀트가 구사한 걸 보고 바로 카피했습니다. 이때 퀀트는 게임의 규정상 신수를 억누르고 있었고요. 밤은 퀀트를 계속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수의 가호를 받는 모습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퀀트는 역흐름 제어를 익히는데 수십 년이 걸렸을 정도로 역흐름 제어는 익히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후 주 비올렛 그레이스가 된 밤은 랭커들조차 제어하기 힘든 이하의 불꽃을 너무나 간단하게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랭커 러브와의 대결에서는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랭커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르키메데스 근처에서는 엔도로시를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아드 공주도 멈출 수 있는 실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가시를 시동했을 때 밤은 실체가 없던 리플레조의 그림자를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밤은 예전부터 강한 선별인원들이나 랭커도 멈출 수 있는 역흐름 제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잠깐 멈추는 정도였는데 이번 화에서 밤은 랭커를 아예 압도했습니다. 이번에 밤이 원래의 대사제가 보낸 수행원과 싸울 때 압도한 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폴의 간부 중 제일 강해 보였던 톰을 상대한 것도 그렇고 확실히 이제 밤은 엔간한 랭커들보다 강해진 것 같습니다.